기다렸습니다. 나의 구원자님, 영혼을 계약하시겠습니까? 인류가 절멸한 이 세계, 구원자님께선 이곳 에덴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정령들의 영혼을 깨워 세상을 구원해주세요. 바로 지금. 에버소울 사전 예약 진행 중. 안녕하세요, 구원자 여러분. 저는 나인아크 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드디어 에버소울의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계시죠? 오늘은 에버소울 스페셜 프로그램을 맞이해서 에버소울의 디렉터 김철희 PD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버소울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철희입니다. 이렇게 구원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김철희 PD,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철희 PD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희 PD님은 평소에 어떤 게임을 주로 즐겨 하십니까? 예, 저는 블루 아카이브. 블루 아카이브. 네, 아주 좋아합니다. 타사 게임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뭐 우리 다 사령관이자 마스터이자 지휘관이자 트레이너이자 선생님이자 다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구원자가 추가가 되겠네요. 모바일 게임은 그렇다 치고 뭐 PC나 콘솔 게임 하는 거 있으세요? 몬스터 헌터 월드를 한 2000시간 한 것 같아요. 2000시간이요? 예. 2000시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게임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곧 런칭인데. 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에버소울 스페셜 프로그램이니까 에버소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버소울은 나인아크가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전통적인 판타지에 SF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가 섞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화려한 애니메이션풍의 그 비주얼 아트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조합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전략성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연 시스템을 특징으로 가진 그런 게임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뭐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버소울 지금 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에버소울에 대한 세계관이 좀 독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세계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실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초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만약에 인류가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상상에서 에버소울의 세계관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능력, 네. 이게 뭐 개인의 재능이 발휘되는 이런 초능력이 아니라 약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나노머신을 장착하면 나노머신이요? 네. 뇌의 그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관이 활성화가 되면서 인류가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정이어가지고 나노머신이 개발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인류가 초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인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초인류들은 이제 그 초능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영적인 힘이 깨어난 거잖아요. 여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주변의 사물에는 정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초인류는 이 정령의 존재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정령의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이런 설정입니다. SF스럽기도 하고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령을 이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네네.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면 무기로 사용할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령을 이제 개발하는 게 이제 가속화되면서 네. 재밌게도 고고학자들이 또 각광받게 됩니다.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강력한 정령을 얻으면은 그것이 국가의 강력함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고고학 열풍이 확 불어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컵에 있는 정령보다 정말 유물에서 정령을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힘을 엄청난 걸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굉장히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유물일수록 더욱 강력한 정령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정령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인간들은 초인류들이죠. 인간들이 정령들을 무기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 우리는 정령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류는 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핵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령전쟁이다? 초능력을 쓸 수 없으니까 핵을 쓰는 거고요. 아, 네네. 초능력을 쓸 수 있는 초인류는 그보다 더 강력한 정령의 힘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정령 아폴리온을 소환하게 되면서 아폴리온, 네. 결국 이 정령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결국 그러면 3차 세계대전 정령전쟁이 일어나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멸망을 한 인류는 이제 지구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네. 9개의 방주를 건설을 해서 지구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최근 공개된 메피스토펠레스의 웹툰에도 담겨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맞아요. 네. 되게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탄 방주에 있는 인류는 모두 절멸을 했는데 네. 그 인류가 떠난 다음에 이 지구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정령들이 살아가는 이런 세계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는 에덴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정령들이 이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발달시켜 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 정령들이 사는 지구를 에덴이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지구를 떠난 이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우주를 떠돌다가 네네. 우연히 이제 하나의 방주에 탔던 초인류가 에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에덴에 살고 있던 정령들과 귀환한 초인류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지다가 그 에덴에 있는 한 국가 중에 하나인 솔레이 왕국의 수도 엘라스가 그 초인류들에게 침공을 당하게 되면서 솔레이 왕국의 여왕이었던 유리아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에덴을 지켜줄 구원자를 소환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에버소울의 본편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계관 재밌네요. 세계관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에버소울을 소개하면서 인연 시스템이 게임의 주요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인연 시스템은 미연시라고 하죠.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네네네. 그 미연시 게임의 그 연애 요소를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접목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연 씨를 이 에버소울에 접목하게 된 계기 이런 거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수집형 게임에서 내가 수집할 수 있는 캐릭터에게 애착을 갖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깨닫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임이 미연식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차용을 하면은 수집형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 플레이어가 그 정령들에게 아주 깊은 애착과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주인공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케나인이라는 영지의 영주가 됩니다. 영지를 꾸며 나가면서 영지에서 살아가는 정령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벤트들도 엮여 나가면서 서로 이제 점점 호감도를 쌓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점점 호감도를 쌓으면서 친해지는? 네, 저희는 호감도 시스템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인연 포인트라고 인연 포인트. 예,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령들과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령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줘가지고 인연 포인트를 올릴 수 있고요. 네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들어주거나 게임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령들이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한 키워드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연 포인트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구원자가 인식을 하게 되면 정령들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화를 할 때 공통의 이런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들 이벤트를 나가서 이제 그 정령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은 수월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인연 포인트를 훨씬 더 잘 쌓을 수 있게 되는 나들이가 데이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들이도 하고 부탁도 들어주고 대화도 하면서 인연 포인트를 이렇게 쌓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령이 그 숨겨진 속내를 드러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하나의 스토리가 개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속내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나요? 에버톡이 오거나 이런 방식인데요. 저 에버톡 본 것 같아요. 네. 네, 카카오톡 같은. 예를 들어서 오빠 뭐해? 할 말이 있어. 오늘 밤에 분수대 앞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톡이 오는 거죠. 밤에 분수대로 가면 그 정령이 있나요? 가면 있죠. 네, 거기서 대화를 걸면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씹으면 못 만나고. 뭐 만날 수 없죠. 네. 그렇죠. 제가 또 어디서 들어보니 여기에 대한 엔딩이 세 가지로 나눈다고 들었는데. 트루 엔딩, 노멀 엔딩, 배드 엔딩의 세 가지 엔딩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선택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이 선택지에서 그 플레이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엔딩의 결말이 달라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트루 엔딩을 보게 되면은 네네. 그 정령의 고유한 코스튬을 획득을 하게 되면서 보컬리스트 다즈비님의 트루 엔딩이라는 그 엔딩곡이 쫙 울려 퍼지면서 곡이 따로 있어요? 네, 그 트루 엔딩을 봤을 때만 나오는 곡이 있어요. 트루 엔딩을 보면 다즈비님이 부르시는 엔딩곡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튬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구조. 그러면 뭐 엔딩을 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인연 포인트가 아니라 애정도라는 수치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인연이 애정으로 넘어가나요? 애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깎여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 애정도를 잘 관리를 해주면 영지에 들어갔을 때 정령들이 와가지고 이제 친애의 표시를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기념일 같은 때 선물을 보내준다던가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아, 애정이 많으면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어차피 그 엔딩 본 다음에는 또 이제 새로운 정령의 또 인연 스토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쉽지 않죠. 네. 뭐 어장관리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뭐그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하고 뭐 이런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연 스토리는 네. 그 정사가 아니라 그 if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스토리가 정사라면은 약간 나이스 보트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구원자는 네. 다 순수합니다. 이게 그렇게 막 문어발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린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호러물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정령마다 다양한 결말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 엔딩 같은 경우에도 네네. 고유한 일러스트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선택지 막 골라가지고 배드 엔딩도 보고 하시는 것도 또 새로운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새로 사귀고 이런 게 가능한가요?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아. 가상의 if 스토리니까 네네. 이야기를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고. 인연 스토리는 초기화가 된다. 네. 현실하고 완전 다르네요. 현실에서도 초기화할 수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그랬으면 네. 에버솔 사전 예약 진행 중. 계속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아까 잠깐 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공이 그 영주가 되어서 영지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발전을 하는 겁니까? 영지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지는 상업지구하고 사유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상업지구와 사유지. 네. 네. 상업지구는 이미 발전되어 있는 이런 장소고요. 사유지는 영지의 반이 날아갔어요. 이왕 날아간 김에 이제 영주인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꾸며보기 시작하는 이런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아간 건 그 전쟁 때문에 날아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상업지구하고 사유지하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또 나눠 있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업지구는 네. 정령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네. 장소다. 아무래도 데이트를 하려 그러면 허허벌판보다는 뭐 잘 꾸며진 거리나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게 훨씬 좋잖아요. 데이트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에버솔 사전 예약 진행 중. 사유지에서는 네네. 영주인 주인공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물도 세우고 세운 건물에서 정령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거주용 집을 지어서 정령들에게 이제 주거나 주거 지역을 얻은 정령은 뭐 이제 심신이 편안해지면서 전투의 능력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쓰는 덱에서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은 집을 주는. 그렇죠. 혹시 다른 구원자들,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뭔가 엮이는 것들도 있을까요? 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영지를 방문을 해서 지저분한 것들을 치워준다던가 아니면은 쳐들어온 몬스터들을 처치해준다던가 이런 도움을 주면은 서로 이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아, 서로 되어 받아요? 네네네. 네. 내 영지에 친구가 방문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쁘게 꾸며놓는 편이 좋겠죠.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아요도 받고. 아, 좋아요도 있어요? 네. 그럼 뭐 아주 예쁘게 다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가 많아졌다. 그럼 뭐가 좋아지죠? 좋죠. 뭐가요? 기분이. 아, 기분이 좋다. 딴 건 없다? 기분이. 에버솔 사전 예약 진행 중. 이번엔 정령에 대해서 정령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정령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물에 깃들어 있는 영혼들이다 라는 설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시스템은 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실 겁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우리 대표님이요? 네, 우리 대표님이. 아, 저요? 그럼 너무 좋은 설정이네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시켜서 그냥 했거다. 시키기도 했지만 네. 저 역시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아무래도 역사적 인물을 왜곡 없이 좀 캐릭터성을 따와서 역캐들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네네. 또 콜라보 하기도 편하고 뭐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콜라보를 할 수 있다?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정령들이 존재합니다. 네. 아이폰의 정령, 아이폰. 네, 그럼 뭐 삼성 갤럭시 폰의 정령. 음. 왜 그 삼성걸 있잖아요. 아, 삼성걸 그게 사실 네. 갤럭시 정령이거든요. 아, 정령이요? 그 갤럭시 정령이에요. 네. 뭐 그런 다양한 콜라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보고 계시죠? 네, 연락 주세요. 에버솔 사전 예약 진행 중.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역사적 인물을 왜곡할 필요 없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거북선의 정령 순이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이순신 장군님을 뭐 여성 캐릭터화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냥 거북선의 정령인 순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그 아까 얘기했던 유물에서 정령화시킨. 거북선의 정령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는 장군님을 모해화한 거다. 왜냐하면 대사가 뭐 똑같더라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그거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거북선의 정령인 순이는 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이순신 장군님을 항상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분의 네. 사상과 뭐 이런 경험 같은 거를 굉장히 존경하고 예, 항상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사를 하는 것이지 뭐 순이가 이순신 장군이 본인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거북선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지게 된 게 장군님 때문이니까. 그렇죠. 예. 장군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대사도 같은 말을 쓴다. 워낙에 존경하니까. 뭐 그러면 철이 PD님은 좋아하는 정령이 뭐 있으세요? 최근에 쇼츠가 공개된 클로이하고 린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 네네. 이 두 정령이 그 메인 스토리에서의 비중도 되게 높기는 한데 네네. 인연 스토리에서의 두 캐릭터들이 너무 케미가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 두 정령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인연 스토리에서 둘이 같이 나와요? 네, 그 정령마다 네.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캐릭터들끼리는 같이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도 꽤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애 캐릭터가 린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호를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데 네네. 그 만파식적의 정령이죠. 근데 아직 그 미공개 정령이어가지고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령에 대한 애착이 뭐 얘기 들어보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정령의 제작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기도 했고 또 일부 정령들은 배경 스토리를 제가 직접 집필한 경우도 있고. 직접 네네.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소울의 전투 시스템 어떤 방식이에요? 일단 에버소울은 기본적으로 5명의 정령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각 정령들 간의 시너지도 있고 또 정령들의 타입에 따른 이런 시너지도 있어서 정령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성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네, 여러 가지 진영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진영 내에서도 위치에 따른 버프들이 있기 때문에 진영의 위치에 따라. 네, 어떤 진영을 선택할 것이냐, 그 진영 내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 이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의 전략이 나오게 되죠. 뭐 시작부터 되게 선택할 게 많네요. 진영도 선택해야 되고 누구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냐. 5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뭐 5명이 방금 또 시너지 얘기하셨는데 시너지는 어떤 거예요? 일단 그 정령들끼리 그 스케일이 서로 조합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미카와 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같은 전장에서 아군으로 있을 때 좀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미카나 시아를 쓸 것이라면 같이 쓰는 게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선택지를 둠으로써 좀 재미의 요소를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배치도 신경 써야 되고 조합의 시너지도 해야 되고 이번은 턴제 아니고 실시간? 네, 전투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한다. 실시간으로 하면서 뭔가 얻어지는 전략이 또 따로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령들의 스킬 간의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스킬을 먼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티밋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얼티밋 게이지를 모든 정령이 하나의 얼티밋 게이지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의 얼티밋을 쓰느냐가 또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전황에 따라서 내가 뭔가 피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힐에 대한 얼티밋을 쓰는 거고. 그렇죠.
상대방이 너무 체력이 많다 이러면 공격적으로 광역 얼티밋을 쓰는 거고. 네, 뭐 상대방이 강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뭐 기절을 시키는 얼티밋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게이지가 차면 또 쓸 수 있죠. 아, 게이지 자체는 똑같은 자원을 사용하되 네네. 쓸 수 있는 캐릭터는 그때마다 한 번씩. 네네. 전황에 따라서. 전투 되게 깊이 있는 전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말고 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다른 컨텐츠가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컨텐츠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궁하고 회랑입니다. 미궁과 회랑. 예. 그러면 미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궁은 정식 이름은 조각난 차원의 미궁인데요. 일단 로그라이크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라이크요. 예. 네. 플레이어는 이 미궁에 입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갈래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갈래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보물상자가 있고 오른쪽 길에는 몬스터가 있어요. 왼쪽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성장에 필요한 재화를 얻음으로써 정령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네네. 만약에 오른쪽 길로 가게 되면 몬스터와 전투를 하고 몬스터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은 보물 카드를 얻음으로써 그 다음 전투에 도움이 되는 버프를 얻게 되는 거죠. 아, 버프를 얻어요? 네. 저는 당연히 보물 상자를 연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투를 하면 뭔가 버프를 얻는다. 만약에 보물 상자만 계속 먹다가는 버프가 없어서 최종 보스를 잡지 못할 수도 있죠. 그 버프를 얻으면 전투에 되게 유리해지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다음 전투에 도움이 되는 이런 버프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강한 몬스터를 하면 그만큼 보상도 있는데 사실 로그라이크 형식이면 뭔가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한 버프를 얻고 싶어서 엘리트 몬스터에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버프를 얻기는커녕 그 원래 주력으로 쓰는 정령이 사망하게 되면은 다음 전투에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게 그대로 쭉 이어지는 거죠. 네, 소개가 되지 않고. 이 미궁을 완전히 돌파할 때까지 전투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체력도 떨어진 채로 사망 상태도 그대로 이어지는. 심지어 얼티밋 게이지도 유지가 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어디로 갈지의 선택이 되게 신중하게 딱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회랑은 또 어떤 던전이에요? 정식 이름은 기억의 회랑입니다. 기억의 회랑. 예. 에버소울은 메인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토리 던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 던전도 약간의 로그라이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던전을 SD 캐릭터로 조작해 가지고 던전을 돌파해 나가면서 뭐 퍼즐도 풀고 몬스터랑 부딪혀서 전투도 하고 뭐 그런 식의 던전을 돌파하는 이런 시스템이 메인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기억의 회랑은 이 메인 스토리에서의 스토리 던전을 반복 콘텐츠로 변경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1회성을 반복으로 한다? 네, 난이도도 훨씬 더 높고 보상도 다르긴 하지만 한 번만 거쳐가는 이런 던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리 던전을 로테이션 해나가면서 반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던전이죠. 그게 기억의 회랑. 회랑. 그러면 뭐 앞에서 얘기한 영지부터 전투, 뭐 회랑과 뭐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준비되고 있네요. 네, 할 거리가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또 인상적인 컨텐츠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재밌는 게 있는데, 네네. 그 커스텀 프로필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커스텀 프로필? 네. 네.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 프사 만드는 이런 시스템인데, 플레이어 고유의 프로필 페이지가 있고 요거를 꾸밀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네네. 또 그 친구 목록에 보이는 초상을 꾸미는 기능도 있어요. 네, 요거를 그 게임을 플레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뭐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좀 편집해가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프로필을 만드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정령의 발목이나 뭐 쇄골, 뭐 뒤 잔머리 뭐 이런 것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푸사를 만드는 거죠. 완전 자유롭게. 자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올린 건 아니고요. 그 에버소울에서 얻은 일러스트들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뭐 하는 게 쉬울까요? 카카오톡 푸사 하듯이 뭐 줌인, 줌아웃, 회전, 자르기 이 정도만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에버소울 재밌습니까? 에버소울 너무 재밌고요. 너무 재밌습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말고는 다른 게임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게임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뭐 앞에서 블루 아카이브 얘기 혼자 다 해놓고 끝으로 원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에버소울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게임입니다. 조만간 이제 정식 오픈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기대,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전략적이고 깊이가 있는 게임 에버소울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희 PD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에버소울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런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인아크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wake your soul, Ever Soul.